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홍철기입니다. 미국의 민주당이 트럼프를 탄핵하려고 한다는데요.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트럼프 탄핵 절차 과정에서 미국 회담이라는 변수가 터질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기 TV 대표 김정기 박사가 분석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니, 미국의 일 아니에요? 미국의 일이죠. 그런데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심지어 북미 정상회담에도 그렇죠, 영향을 줄 수 그렇죠. 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트럼프 탄핵으로 이제 낸시 이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이 이제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간다고 하니까 실제로 이제 우크라이나 스캔들도 이제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언론이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미국 정치의 본질을 꿰뚫지 못하고 그냥 소설을 쓴 거죠. 뭔가 하면은 탄핵 정국으로 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관련해서 한반도 이 비핵화 프로세스도 이제 방해를 받을 거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다가올 제3차 북미 정상회담도 순조롭게 진행이 안 될 것이다 해서 좀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또 미중 무역 전쟁도 어쨌건 올 연말 연초에는 마무리를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러면은 혼란 그 자체인 상태에서 진행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서 언론들이 그냥 앞다퉈가면서 소설들을 쓰고 있는데 끄떡 없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의 탄핵 제도와 한국의 탄핵 제도는 다릅니다. 네. 그래서 탄핵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트럼프는 절대로 탄핵이 되지 않고요. 예. 두 번째는 혼란도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되고 가결이 되겠죠. 왜냐하면 2분 1이면 되거든요. 지금 민주당 연방 하원 의석이 435석인데 민주당이 235고 공화당이 200석이에요. 예. 가반 넘잖아요. 예. 그러면은 펠로시 하원 의장이 주도하면은 발의하고 네. 그다음에 의결시킬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검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소를 시킨 거죠. 네. 그러면 이제 탄핵이라는 거는 재판이잖아요. 그러네요. 이제 재판으로 가는 거는 상헌입니다. 우리나라는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하지만은 맞습니다. 미국에서는 의회에서 다 끝내버려요. 예. 하원이 검찰이고 상헌이 재판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상헌 의원들이 재판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왜 이게 탄핵이 안 되고 정국의 불안이 없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나라는 대통령 탄핵안이 발의가 되고 그 다음에 의결이 되면은 그 날짜로 바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되잖아요. 예. 근한 정지가 돼버려요. 근한 네. 행사를 못하고 대통령 근한 대행 체제로 갔잖아요. 박근혜 때 한교안이 근한 대행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국민들이 불안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오는 이 불안, 이 정치 사회적인 혼란에서 오는 그 국가적 손실 내지는 비용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러네요. 그 탄핵 차이가 한번 되면 있어요. 얼마나 난리가 나요. 그런데 탄핵이 의결이 됐다는데 트럼프는 멀쩡하게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고 그냥 똑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겠습니까? 안 느끼겠습니까? 전혀 안 느끼죠. 불안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 사회적 불안이 전혀 이야기가 안 되고, 두 번째는 상헌에 가게 되면은 3분의 2입니다. 예. 3분의 2가 어려운 게요. 1856년에 민주공화 양당 체제가 이제 구축이 됐는데 미국은 철저하게 양당 체제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60대 40대로 이렇게 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대개는 55대 45, 아니면은 지금이 53대 47이거든요. 네. 좀 악화가 되면 55대 45, 악화가 되면 59대 41대지 40대 60도 없었어요. 예. 그러면은 3분의 1을 확보하려면은 상헌에서 다수당이 67석을 확보해야 돼요. 예. 연방 상헌 의석이 100석이거든요. 아니, 1856년 이후 양당 체제가 구축된 이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잖아요. 네.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네요, 사실상. 없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헌에서 기본적으로 우리식으로 그 인용이 안 되고 기각이 될 가능성이 99.99999%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3명이 올라갔었는데요. 누구죠? 닉슨. 예. 닉슨 워터게이트 이후에 닉슨 같은 경우는 이제 1974년에 사임을 하잖아요. 예. 그 경우는 하원에서 의결이 되기 직전에 사임을 해버렸어요. 네. 사임을 하면 뭐가 좋은지 아세요? 글쎄요. 사임을 하면은 현 대통령이 임명한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남은 임기를 채우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든 제정심이 나온 거에 대해서는 사명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정치적 혼란이 없어요. 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연속선상에서 부통령이 그대로 그냥 가잖아요.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임피치먼트, 탄핵을 추진하는 반대측에서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은 연속선상에 있잖아요. 우리처럼 박근혜 쫓아내고 문재인이 갑자기 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니까 맞습니다. 탄핵 주체 세력이 별로 실익이 없어요. 그러네요. 임기를 다 채우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안정적인 구조가 있고, 두 번째는 탄핵이 죽어도 될 수 없는 게 미국의 최근 100수십 년 역사를 통해서 안정된 이제 이 정당 정치를 통해서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67석을 죽어도 채나도 확보를 못하니까 결국은 기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또 한 가지는 재판장 역할을 대법원장이 하는데 원래는 상헌의장이 합니다. 예. 상헌의장이 부통령이 겸직을 해요. 그런데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뭐 국무위원이나 기타 판사에 대한 그 탄핵이 있잖아요. 예. 요거는 재판장을 상헌의장이 합니다. 아, 그렇게 원래는 상헌의장이 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와서 출장 와가지고 하느냐? 부통령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상헌의장을 겸직하잖아요. 재판장이 중립의 의무를 지킬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하. 없겠죠. 그래서 그 경우만 예외적으로 대법원장이 와가지고 출장 와가지고 재판장 역할을 할 뿐이고, 기본적으로 미국의 탄핵 제도는 의회에서 다 끝납니다. 하원에서 검찰 기능을 하면서 기소하고 상원에서 이 법원 판사 기능을 하면서 판결을 내리는 그런 구조로 가버리기 때문에 여기에 미국 정치의 안정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조금 불안정한 탄핵 제도 때문에 노무현 박근혜 이후 얼마나 많은 기회비용을 우리가 치르고 있는데, 이제는 제 생각에는 제도를 고쳐서 이 불행한 악순환의 고리를 꺾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네. 미북 정상회담 이거랑 탄핵이랑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상관이 없는 게요. 예.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많은 분들은 예를 들어서 뭐 하원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됐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 대통령의 권한 정지가 되니까, 권한 대행 체제로 들어가니까 불안해서 예. 연속성을 가지고 외교 정책을 펼칠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런데 미국은 말씀드린 대로 탄핵 의결이 돼도 권한 정지가 안 되거든요. 예. 대통령직을 수행하니까 트럼프가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도 그대로 진행하고, 또 연말 연초로 예정돼 있는 제3차 미북 정상회담도 그대로 간다니까요. 네. 그것도 안정된 구조 속에 갑니다. 예. 한번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럼 그 후에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요? 그 미북 정상회담 되고 나서 네. 문재인이 얘기한 비핵화 되는 거예요? 에이, 다 쇼죠 뭐. 아마 세기적 이 평화쇼가 펼쳐질 겁니다. 세기적 평화쇼. 그러니까 가짜 평화쇼죠. 그러면은 그 가짜 평화쇼 결국에는 총선에서 표를 땡기려고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먹힌다고 봅니다. 아, 이 가짜 평화쇼를 하게 되면요, 지지층 40%를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고, 일단 그 다음에 또 요즘 또 사이드에서 스포트 해주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구축했던 항일 전선이 예. 총선까지는 갈 거라 보거든요. 거기도 일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일 전선이건 아니면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요인으로 해서 자기 지지층 40%는 확실히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가짜 위장 평화쇼에 다수가 넘어갈 가능성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다음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한민국 그렇죠. 헌법을 지키기 위해서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잘못하면 진짜로 헌법에서 자유가 삭제될지도 모르는 위기가 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황교안 대표가 보수 우파 대통합을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전략을 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마음을 비운 상태에서 자기 희생을 전제로 해서 큰 틀에서 대인의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있잖아요. 우리 자유우파 시민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이런 분들이 일당백의 역할을 해서 중간지대에 있는 회색 분자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전제가 뭔지 아세요? 뭘까요? 교육이 필요합니다. 네. 아니,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려면은 제대로 된 논리 교육을 전제로 해서 그렇게 설파를 해야 먹히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무조건 나를 따르라 하면 따르겠어요, 지식인들이?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우리 자유한국당 1차적으로 자유한국당 이 당원들 수십만 명을 상대로 해서 당원 교육을 예. 철저하게 시켜서 누구든지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면서 일당백의 역할을 해가지고 미래에 펼쳐질 세계적 가짜 위장 평화쇼가 평화쇼라는 것을 고발하면서 저쪽으로 가지 않고 우리 쪽으로 붙게끔 하는 작업을 낮은 단계에서 보통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저는 백전백패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면은 이기죠. 이길 수 있다는 말이죠. 이길 수 있죠.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 있다는 말이죠. 심판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깨어나고 국민이 깨어나야 됩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육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요. 결국엔 신의 한 수 시청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김정기 박사님도 매주 2번씩 출연하셔서 정말 좋은 정보 주시고요. 신의 한 수에 수많은 분들이, 수많은 게스트, 그리고 우리 기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한 수 시청하시면 바로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 심판할 수 있게 되고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황교안 대표 중심으로 총선 승리할 수 있는 기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정기 TV도 많이 봐주십시오. 정말 좋은 정보들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신의 한 수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100만 번째 구독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